안녕하세요, 첼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듣는 것은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협상에서 또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서 다음 3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 상대의 말을 정확하게 잘 들어야 합니다. 즉, 옥면보다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듣는 것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귀와 눈 그리고 머리로 집중해서 듣습니다. 당연히 일도 그만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잘 못하는 사람 또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듣는다는 것을 귓등으로 듣는다고 하죠.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데 정신, 영혼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듣기 싫기 때문이죠. 당연히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의도인지 상대의 마음을 파악할 수 없으며 일의 요점도 짚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몸을 기울여서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들으면 확실히 상대의 속마음, 의도를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은 귀신처럼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고 거기에 따라 적절히 변화를 줍니다. 그러니 상대를 관찰할 때도 매우 세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잘 듣는 비결을 살펴볼까요? 상대 말을 잘 들으려면 오히려 침묵해야 합니다. 상대 말을 들으며 내가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집중이 잘 되기 어렵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침묵한 사람이 말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잘 듣는 비결은 경청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심오한 이치에는 언제나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펼치려면 오히려 낮추고 취하고자 하면 도리어 주어야 한다는 이치도 있습니다. 현성으로 보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巧若拙, 대교 약졸. 가장 뛰어난 기교는 졸렬해 보이고, 다변若讷, 대변 약눌. 뛰어난 웅변은 눌변처럼 들린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大智若愚, 대지 약우. 큰 지혜는 우둔한 것 같이 보이고, 大勇若怯, 대용 약급. 용감한 사람은 두려운 것처럼 보이고, 大怯若勇, 대급 약용.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용감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되시죠? 현상과 실제가 같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았죠. 이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는 반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잘 듣기 위한 비결에는 또 무엇이 있을지 살펴봅니다. 잘 듣기 위해 듣는 자의 자세는 욕망을 가라앉히고 상대 말을 깊이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협상에서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면 먼저 나의 욕망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말을 하는 데 있어 남에게 경계심을 주는 달변은 달변이 아니란 말도 있습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말을 즐기는 정치인, 언론인, 유튜브 평론가가 있습니다. 남의 미움을 또는 원한을 사는 말재주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하게 여깁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뛰어난 웅변은 놀변처럼 들린다라는 말처럼 칼을 휘두르는 듯한 말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칼을 휘두르는 듯한 말재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두 번째 방법, 상대의 반응을 분석해야 합니다. 상징과 비유의 방법을 써서 상대방의 본심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확히 상대의 마음을 꿰뚫는다고 합니다. 중국인은 사자성어, 한시 등 비유법을 써서 자신의 의도를 전하고 상대의 반응을 보는 화법을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진핑은 일찍이 라오후, 창잉, 이치다, 호랑이와 파리는 함께 때려잡는다는 비유법을 사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행동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세 번째 방법, 먼저 자신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교국자는 언제나 이를 주동적으로 장악할 조건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출발점은 당연히 자신의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세우려면 남을 알기 전에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없으면 일은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깊이 관찰하고 먼저 기준을 정하고 남을 활용하면 그 방책은 형상이 없고 그 문은 볼 수가 없는데 이를 처신의 최고 경지에 달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정치인, 특히 시진핑의 행보에도 교국자의 처세술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략서, 손자병법과 같은 비서인, 교국자를 읽지 않는 정치인, 경영인, 외교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국자를 필독서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상대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세 가지 방법을 요약해 봅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둘째, 상징과 비유를 써 상대방의 반응을 봅니다. 셋째, 자신의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 또 만나요.